안녕한가 전뉴욕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아베의 작심 보복이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는 노카드.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 보도 보면 아시겠죠. 사실 어제 이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인데 본래는 탑 뉴스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묻혔죠.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 트럼프 쇼에 우리가 이 기사가 묻혔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일본의 보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우려했었습니다. 한일 관계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된다. 왜? 어찌됐든 아시아에서 일본과 우리는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하는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근대화랄까요? 산업화도 비슷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두 나라가 싸운다? 중국이 부상하는데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을 자꾸 일본도 문제지만 또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자꾸 이야기하지 이사갈 수 없잖아요. 일본 놔두고 저도 싫어요. 그냥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요. 김정은에게 하는 거 절반, 10분의 1,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일본과 관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일부러 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싸움을 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참 이 문제 한번 더 저희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반도체 이른바 핵심 소재 3개에 대해서 한국이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는요, 반도체의 3개 부품을 우리가 이 받을 때 그냥 뚝딱 하는 말하자면 우선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90일, 석 달이 걸리는 절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업체에서 이 재고는 딱 석 달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딱 노려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얘기한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른바 한국이 이제 파이트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블랙리스트 국가가 된 겁니다. 일본에 의해서. 그러면 새 품목의 경우는 여러분 한번 이 품목을 보십시오. TV와 핸드폰용의 디스플레이에 쓰는 이 플루오린 폴리마이드 90%가 일본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라지스트, 이건 강광액이고요. 세 번째 에칭가스, 이거는 표면체리 가스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건 또 70%가 일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일본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왜 이렇게 블랙리스트, 수입의 블랙리스트 국가로 파이트에서 블랙으로 우리나라를 확 반전을 시켰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그 어떤 구체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겁니다. 자, 이제요. 일일이 이걸 하나 이 심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수출은 완전히 스톱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 미국이 뭐 관세 이거 하면서 설마 하겠어 했는데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부가적인 큰 관세 이거는 이제 톤다운을 시켜서 안 하겠다 이러지만은 너무너무 무서운 지금 무역전쟁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일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의 문제가 이제 우리 그거부터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이 27개 국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27개 국가는 뭐냐? 일본이 안보적으로 우호적인 국가. 그러니까 일본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수출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일본이 거기에는 뭐 북한 넣지 않습니다. 중국 넣지 않습니다. 그런 27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 27개 국가에 우리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나라에서 제껴버린 겁니다. 27개 국가는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수출해. 얼마든지. 그러나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타 국가에 한국을 이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방 국가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허락을 받기 시작한다? 그럼 일본 정부의 이제 컨트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이거 꺾이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세 가지 소재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V,
TV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과 LG가 만든 TV가 전 세계 2대 중에 한 대는 삼성과 LG TV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에다가 끼워 넣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제품이 못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이 우리 탁 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경화 장관 뭐 보복하겠다, 우리 수단이 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게 없어요. 할 수는 있겠죠.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현재 일본과 우리 관계에서 보복하고 이런 관계 간다? 엇그러지면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꾸만요 북한 비핵화 문제도 이 워싱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쿄를 거쳐오라는 거예요. 일본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일본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시하죠. 전 세계에서 미스테리가 하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무시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싶지요. 그러나 무시할 수가 없는 나라인 게 또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 문제도요 문재인의 사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버렸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다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 네, HS 양님께서 유구문 도피성 휴가를 갔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장자장님께서는 반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자기 발등을 찍었다. 진짜 우리나라 경제 발등을 찍은 겁니다. 또 최별희님께서는 문재인은 국익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럼 나온 대책은 뭐냐? WTO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법정에 가자. 재판 걸겠다. 우리 일상사 속에서도요. 이 재판 걸겠다고 하면 무서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제소를 해갖고 뭐 결론이 나오는 게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2, 3년은 기본으로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할 말입니까?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거기다가요. 일본이 자, 3개월이 석 달이나 걸리는 것을 하나 이제 이 리스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두면은 일본 정부에서 꼬투리 잡으면은요, 이거 힘들겠는데요? 이러면서 안 팔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사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요, 파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팔겠다고 하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요, 뭐 이렇게 이 재선이 뭐 이런 거에 대응을 하면서 일본 정부는 표정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일본이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되면요, 그냥 기업이 안 팔겠다고 하면은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WTO에 제소 운운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보다도 이 문제가 한국 경제는 더 최강타다.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대책회의를 지금 각 기업마다 오늘 다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입니까? 아니 기업들이 법인세 왜 냅니까? 그리고 온갖 거 다 왜 뜯어갑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책을 대비해야 되는데 누구는 WTO에 제소한다는 말 못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이 나라에서 기업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전공 가진 자들 이런 이야기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구조 다 뜯어고치겠다. 대기업 구조 다 뜯어고치겠다. 하나 이제 경제 안 좋으니까 고개를 좀 숙이는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대한민국 재벌 싫은 겁니다. 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삼성 쉽게 말해서 노조에게 넘겨주겠다는 게 이 사람들 핵심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이실 가서 뺏어가지고 노조가 운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화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의 화해 문제 생겼을 때 정부 당국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럼 왜 정부가 필요합니까? 왜 산업정책이 필요합니까? 그들 그렇게 대한민국 기업 구조 잘못됐다고 뜯어고치겠다 하면서 그럼 그것도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기업 구조 기업이 알아서 해야지. 뭐 자기들이 나섭니까? 그랬던 인간들이 자기들 이제 나서기가 어려우니까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이 문제도 아마 지금 대통령은 사라졌고 지금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베한테 전화 걸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 당신 악오라고 협박으로 해야 될 문제지요. 그런데 본인은 휴가 버린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본인이 저질렀으니까 본인이 뭐 쉽게 수습하기는 좀 민망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럼 나서야지요.
나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 참 이중적입니다. 기업들 욕하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또 기업들을 뜯어 고친다 죽일 때는 언제고 그러다 이제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기업들은 투자하라고 또 강압하다가 또 일본한 문제 터지니까 또 뒤로 빠지고 뭡니까? 그들의 대기업 정책은 뭡니까? 그들의 기업 정책은 뭐고 산업 정책은 뭡니까? 전 이 사람들이요. 이른바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 지들이 대기업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과거의 산업화 시대, 자기들이 가장 그들이 욕했던 산업화 시대의 그 정책을 그들 흉내내고 있습니다. 왜? 권력 잡기를 좋아하니까. 기업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럴 때는 빠지고. 이건 정말 맞습니다. 결자 해지를 아는 존재가 아니다. 노영균. 이 사람들한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좌파 진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책임감이 없다는 것. 질러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 폼만 잡는다는 것. 선의로 위장된 이른바 선의로 위장된 말만 한다는 것. 이겁니다. 정책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국가 운영하면 망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 운영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콜로니얼 코시카님처럼 이러다가는 생산 라인 멈추는 거 이거는 시간 문제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일본을 좀 아는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이 트집 잡고 아주 왜 일본 말로 왜 고마까이 도꼬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빼먹으면은요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요 지금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배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즉 이건희 회장이 진짜 반도체에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한국 반도체가 이렇게 세져 가지고 LG 그다음에 삼성 일본을 압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역전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삼성과 LG를 완전히 콕 집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일본의 이 정부 측 또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랜 수건들 어떻게 보면은 이 복수의 염이 즉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이게 이번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다. 그리고 이 뭐 남들 정말 하우스 빌려주고 그다음에 민박집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댄스를 추든 뭘 하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당장 먹고 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은 김정은이한테 안 받겠다는데도 퍼주고 반도체는 망하게 되고 양쪽 다 끝장났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안보도 경제도 지금 내리막길 벼랑 끝으로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본이 지금 일본의 이 음모 의도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삼성한테 소니 밀렸지요. 파나소닉 밀렸지요. 삼성 LG 때문에. 그래서 삼성 LG를 이번에 혼을 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음모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막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게다가 이 좌파 세력들, 김정은 북한에 기울이는 정성에 10분의 1, 100분의 1 우리 경제에 한번 쏟아보고 대일 문제에 한번 쏟아보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정은 짝사랑하는 거 절반만 그 사람 국민한테 주십시오. 자기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정말.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네. 듣지도 않아요. 제가 참 네. 갑자기 확 말이 막힙니다. 네. 그리고 아까 콜로니얼 코시카님께서 아키하바라를 갔더니 그 LG하고 삼성이 다 뒤편에 있다. 저도 지난번에 아키바를 가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삼성 LG가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느낌이죠. 느낌 아니까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혐한 감정이 이 아키하바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키하바라에서 한국 제품들이 다 뒤편으로 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더니 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가도 사실 아키하바라 잘 안 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백척한뒤에 완전히 마지막 촛불 이 촛농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성자 이 전문가께서 나와서 하신 대로 그리고 현찰 이 캐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과연 내가 이 회사를 해갖고 이 세금과 52시간제와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 아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각자 도생의 방법, 플랜 A, B, C를 왜? 정부는 노 플랜입니다. 노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카드와 여러분 스스로의 플랜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